자, 2차 방정식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죠? 근과 계쇄관계. 고등학교 땐 그게 좀 중요하긴 하죠. 그게 중요하게.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2차 방정식 풀이가 있는데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다 배웠겠지만 첫 번째가 뭐냐? 인수분해 풀이. 두 번째가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법인데 근해 공식도 사실은 공식을 만든 거지 실제적으로는 완전제곱식과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완전제곱식과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근을 구하는 거죠. 이거를 빠르게 만들어 놓은 공식이 근해 공식인 거지. 네. 솔직히 말해서.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당연하겠지만, 원리를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내가 그래서 맨날 이제 저거를 유도하라고 맨날 여러분들이 지겹게 시켰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뭐 중3 때 배우는 거 아닙니까? 뭐 크게 달라지지 않죠? 네.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달라지냐? 뭐 여기까지는 뭐 내가 맨날 이제 시킨단 말이에요. 달라지는 거는 뭐가 달라질까? 중3 때라. 첫 번째, 절대값이 들어와요. 첫 번째 차이가 뭐다? 절대값이 추가됩니다. 절대값이 있는 2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범위를 나누는 거야. 절대값을 탈출을 시켜야지만 우리가 풀 수 있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탈출이 앞으로 뭐 계속 쓸 거야. 미친 듯이 씁니다. 거의 뭐 고등학교 내내 미친 듯이 쓰는 거니까 절대값 추가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 이제 허근이 나옵니다. 독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허수인 근인 허근이 등장하죠. 이제 근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실근이 없다 아니면 허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가 나온다?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특징인 거죠. 이제 새롭게 배우는 거죠. 절대값이 추가되고 허근이 등장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연습이 돼 있어야 되겠고 특히 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엄청나게 쓰입니다. 얘는 이제 안 따는 분들이 거의 영역에 수렴하지 않나. 왜냐면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의 관계에서도 쓰이니까 얘는 거의 출제가 된다고 보는 게 이제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는 누구랑 찰떡궁합을 이루죠? 네? 곱셈 공식의 변형이랑 아주 친하죠. 거의 뭐 죽고 못 사는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이혼도 못해요. 예를 들면 이제 평생 같이 붙어 다니는 천생연분처럼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의 뭐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까먹었다면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것들이고 이것까지 추가된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면서 2차 방정식과 친해져야 되겠고 특히 고1 과정은 다 연방을 하면 다 몇 차 방정식으로 가냐면 거의 다 2차 방정식으로 갑니다. 그런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거의 뭐 그리고 이 중간에 뭐 배웠던 뭐도 있죠. 뭐 판별식 같은 것도 있고 판별식이 이제 근해 판별하는 거죠. 뭐 배웠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뭐 방정식은 뭐 가장 누가 중요하냐? 근이죠. 뭐 항등식은 전혀 근이 중요하지 않지만 방정식은 제일 중요한 게 근을 구하는 거예요. 참이되는 x값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2차 방정식은 개념 설명을 길게 하진 않겠어요. 워낙 친숙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죠? 네. 안 친숙한가요? 친숙하잖아요. 2차 방정식은 뭐 중3 때부터 워낙 많이 봤으니까 친숙하죠. 1번 문제를 봤더니 아주 쉬운 문제인가요? 딱 보니까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를 주면서 인수분해가 안 되죠? 딱 보는 순간 뭐 쓰라는 얘기죠? 근해 공식인데 선생님 저는 이걸 근해 공식 대신에 완전제곱식과 제곱근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연습 삼아서 이제 나는 이제 연습해보겠다. 그래서 연습해보는 거죠. 이렇게 넘겨보는 거죠. x제곱 더하기 3x라 쓰고 여기다가 이제 마사로 넘어간 다음에 요거 완전 제곱식 하였고 어떻게 하냐? 요거를 2로 나눈 거를 제곱한 거에 더해주죠.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다 2분의 3의 제곱에 이렇게 더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4분의 9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근해공식 안 해오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이제 뭐에 제곱된다?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4분의 마이너스 16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보는 거죠. 공식을 외우지 않고. 그러니까 수학에서 공식을 안 쓰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사실 공식을 알면 모르는 사람은 저렇게 풀지도 못할걸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사실 고등학교 때 공식을 외운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풀었어요. 진짜요? 진짜로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아예 외우진 않았어. 외운 적이 없어요. 그냥 뭐 개념적으로 다 풀었는데 근데 한 10번 하다 보면 공식이 외워져요. 사람이라는 게 뭐 유도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사람이 참 그런 머리인데 왜냐면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 때는 여러분 때보다 지금 수학을 더 많이 배웠거든. 공식이 어마무시했어요. 거기서 한 공식이 여러분들은 많이 줄었어. 배우는 게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선생님 때에 비해서. 그때 공식만 왔어도 막 130, 140개가 넘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내가 외우고 있는 공식은 정확하게 2개 정도 있었죠. 뭡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요? 거기서 이제 꼭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그걸 외우지 않잖아요. 유도하기가 겁나게 복잡한 공식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좀 외워줘야 된다. 왜냐, 유도하기가 힘든 거야. 나머지들은 이제 유도하다 보면 이제 자연적으로 외워지는 공식들이 있었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완전 정식 만들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근해 공식이 쓰는 거죠. 제곱근은 원래 쓰죠? 그럼 x 플러스 2분의 3은 뿔마 루트 4분의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4는 탈출하겠고, 그러면 2분의 뿔마, 이거 마이너스 없으면서 루트 7 i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죠. 넘어가면 x는 뭐가 나온다? 2분의 마3 뿔마 루트 7 i가 나온다. 자, 이렇게 이제 아주 판타스틱하게 풀었죠? 그래서 a가 뭐냐? a가 여기 자리니까 a가 마3이다. b는 뭐냐? 여기 안에 있는 거니까 7이다. 그래서 둘 더하니까 답은 4다. 그 공식을 몰라도 우리는 풀 수가 있다. 뭐 그런 거죠. 근해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다. 근해 공식 없이 푼 사람이 한 3명 정도 그러니까 풀 수 있다는 거죠. 몰라도 된다는 거야. 공식은 그냥 거들 뿐인 거지. 그러니까 수학은 공식을 많이 외우면 알수록 개념과 멀어지기 때문에 이제 모르면 모를수록 좋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그지 같은 문제가 446번이죠. 사실 무리식이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계수에. 이런 문제들은 이제 보통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또 왜 인수분해가 돼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중근호를 나오는 것도 안 배웠어요. 선행 때 배웠던 것도 빠졌어요. 얘는 이제 무조건 인수분해해서 풀어야 되는데 인수분해해서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차항의 계수가 일단은 심플해야 돼. 유리수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인수분해하려면. 그래서 요 식에서 곧바로 인수분해하는 것도 괜찮지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루트 플러스 1을 다 곱해줘요. 제곱을 세제곱이라고 썼어요. 그런가요? 네. 깜짝 놀랐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이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루트 2 플러스 1을 하면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x 제곱이 되겠고 루트 2 플러스 3이 201이니까 여기다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이고 이렇게 하면 3이니까 1이 나오겠고 1이 나오겠고요. 그럼 이렇게 구하면 마이너스 루트 2 3루트이니까 2 루트 2에다가 x가 되겠고요. 여기다 루트 2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이거 괜찮았네요. 이렇게 쓸게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딱 되는 거죠. 잠깐만요. 이 루트 2랑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딱 하면은 더하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문제들이 잘 출제되지는 않지만 무리식의 계수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있도록 이제 풀어지는 거죠. xx 있으면 딱 나오잖아요. 깔끔하게 딱 나오잖아요.
x 플러스 루트 2하고 x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1은 0이다. 그때 x는 뭐냐?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1이 되겠죠. 그럼 큰 놈이 베타래요. 그럼 큰 놈이 얘겠죠?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가 되겠죠. 베타가 크다겠으니까 알파에서 3배에서 빼래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3배에서 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니까 3루트 2가 되기 때문에 2루트 2 빼기 1이 답이 된다. 이런 이제 교지 같은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리식에 나오는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뭘 원하냐? 약간 복습이죠. 인수분해 풀이법과 뭐의 복습이다? 근해 공식에 대한 복습이 되겠습니다. 자, 447번은 넘어갑시다. 2차 방정식의 한근이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했을 때 한근이 마이너스 1입니다. 결론은 이제 근을 대입해서 뭘 먼저 구해라? k 값을 구하라는 거죠? x에 대입해서. 그죠?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k 마이너스 k 더하기 1은 0이니까 k가 되겠고 플러스 2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k가 마이너스 2니까 다른 한글은 대입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4x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3은 0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니까 근이 마이너스 1 또는 마3인데 마이너스 1이 다른 근 찾으라 했으니까 답은 마3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간단한 문제들이죠. 약간 중학교 느낌의 복습 같은 문제들이죠. 뭐 여기까지 뭐 쉬운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여러분 하나 풀어보라고 하면은 조금 재밌는 452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잠도 깰게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안 좋은 일이 있긴 하네요. 아직까지는 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시동만 걸고 있어요. 자, 결혼식을 봤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저희요? 응. X를 X 더 먼저 해야 돼요. 그죠? 대입을 하겠죠. 대입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식이 딱 봤어. 근데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될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르쳐 주지 않지만. 내가 식을 정리하는 방향성을 크게 몇 가지로 얘기했냐면 3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차수, 인수분해. 인수분해. 그 다음에 미지수가 있으면 줄인다. 네. 이게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차수를 줄여야 되죠. 그쵸. 왜냐면 복잡하잖아. 근데 여기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0이니까 알파 제곱을 뭐로 바꿀 수 있다?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로 바꿀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 A제곱을 바꿔주네요. 그래서 차수를 줄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아무도 가르쳐 주진 않지만 나한테 배웠으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식을 정리할 때 그런 방향성들이 있어요. 가르쳐 주진 않지만. 가르쳐 주진 않지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안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알파, 여기다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를 대입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 뭐가 나오죠? 알파 마이너스 3이 나오지 않나요? 여기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알파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네. 그죠? 나왔어요. 이게 나왔죠? 네. 그럼 또 여기 전개해서 또 줄여도 돼요. 왜냐면 여기를 만약에 전개한다고 쳐봐.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뺀다고 치면 뭐 마이너스 알파,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5가 될 텐데. 그러면 또 낮출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푸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를 먼저 전개해봐. 마이너스 알파, 전개가 어떻게 하죠?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맞아, 맞아. 또 알파 제곱 대신에 1도 넣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알파 제곱 대신에 1도 넣어요. 그러니까 차수 낮추는 거예요. 더 낮출 수 있는 거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제 뭐 해설지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을 또 대입하는 거죠. 끄면 뭐만 남죠?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이 뒤에는 뭐가 남죠? 마이너스 14가 남는 거죠. 그래서 뭐만 남는다? 14 알파가 남죠. 이렇게 14 알파. 네. 뭐 근해 공식을 써서 이제 넣어도 되는 거고 이제 뭐 그냥 알파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왜요? 아니 뭐 그런 공식 써서 알파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 14알파까지 왔는데 이제 안 없어지네요. 슬프지만. 그죠? 더 낮출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제? 없겠죠?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프 써야죠 뭐. 아니, 근해 구해야 되죠. 어떻게? 근해 공식 써서 구하면 돼요. x는 마이너스 1의 뿔마 루트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가 되겠네요. 근해 공식을 쓰니까요. 그래서 양수근 알파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일단 넣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마이너스 14 플러스 뭐 14 루트 2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답이 이렇게 딱 이쁘게 나오진 않네요. 한 번만 답 한 번 보세요. 계산 실수했는지. 제가요? 빠른 답이 앞에 있지 않나요? 그쵸. 몇 번일까요? 452번이니까 이렇게 좀 그지같이 나오면 한 번씩 확인하고 가는 습관이 정확합니다. 계산 실수는 하지 않았네요. 네. 왜냐면 선생님께 교사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답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내가 계산 실수할 수도 있다. 뭐 푸는 방법을 틀리지 않겠지만 계산 실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애들한테 좀 답이 더럽게 나오면 한번 확인해봐라. 네, 시키죠. 뭐 계산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푸는 방법은 되게 많지만 자기 나름대로 식을 정리하는 방향성을 지우는 게 되게 중요해. 그게 없으면 헤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마다 다 다르잖아. 나는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던 걸 여러분께 가르쳐준 거예요. 그냥. 나도 북한에 배운 게 아닙니다. 참고로 해주자면 그냥 선생님이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대부분 나오더라. 해설지는 막 지 맘대로 하잖아요. 이유도 안 적혀져 있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해설지가 이렇게 친절하지가 않아. 바꿨는데 왜 바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잖아, 볼 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그런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정리했을까를 알아야 되는 그런 T적인 성향이 크기 때문에 나나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만의 이제 노하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되게 이제 불친절한. 사실 수학은 해설지 보고 잘하면 천재예요. 되게 왜 그런지가 안 써 있어. 이렇게 바꾸는 이게 왜 바꿨는지 안 써 있다니까. 이게 되게 답답한 거죠. 그걸 다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모르면 암기밖에 되지가 않거든. 근데 그게 되게 불친절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되게 안 좋아하죠. 자, 뭐 알아서 이제 보시고요. 답안지는 또 다르게 풀었을 수도 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선생님 푸는 방법이 뭐 되게 복잡하진 않잖아요. 네, 좋아요. 저도 저렇게 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식을 정리하는 게 잘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식 정리하다가 시간 다 가고 시험 때 망합니다. 식 정리하다가 시간 다 소비하면 진짜 망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나왔네요. 고등학교 때 나오게 되는 드디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누가 나왔죠? 절대값이 나와줬죠. 자, 그래서 절대값은 이제 우리랑 같이 걸어가야 된다.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제 절대값하고 빨리 친해지세요. 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보자마자 나눠. 그냥 보자마자 나눠. 시간을 걸리냐. 나누세요. 나중에 이제 그래프에 통달하게 되면 뭐 그래프로도 풀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의 안에가 양수인 거랑 음수인 걸 나누면 그때 x값의 범위는 3분의 2보다 크나왔고 여기는 3분의 2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나오시면 돼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4는 0이어서 x 플러스 4, x 마이너스는 0이고 x는 마이너스 4 또는 1이 나오면 돼요. x가 3분의 2보다 커야 되니까 얘만 살아남고 얘는 집으로 보낸다.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해보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고 여기 2가 있죠? 없어지겠죠. x로 묶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x는 0 또는 3인데 3분의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살아남고 얘는 죽어요. 뭐 나중에 확인해보야겠지만 여기 1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고 0 대입하면 성립할 겁니다. 근데 얘 대입하면 성립 안 해. 지금 우리가 참이되는 x값을 대입하는 거니까 넣어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검사할 때 제일 멍청하게 똑같은 데 또 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넣으면 돼요. 방정식을.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참이되는 x값 구했으니까 넣으면 성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선생님도 많이 수학 공부를 해봤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검사는 처음에 계산했던 거랑 똑같이 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틀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많이 익혀놔야 돼요. 검사를 하고 싶다 보면.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처음에 잘 푸는 겁니다. 왜냐? 검사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정말로 상위권의 초상위권을 제외하고는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하면 검사할 시간이 없을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잘 푸는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상문제가 이제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와요. 그죠? 455번과 456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상문제는 조금 심플할 수 있어요. 왜냐면 455번은 뭐 다 풀어주진 않겠지만 절대값 4x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의 x 빼기 2a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한근이 a일 때 모든 실수 한근이 a가 된대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결론은 이건 두 개로 나누면 돼요. 얘가 1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1이거나 왜냐면 절대값이 1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안에가 두 개밖에 없어요. 안에가 풀만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개로 나눠서 풀어가지고 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돼요. 그럼 절대값을 탈출하게 되죠.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거 하나 풀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되는 거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근을 다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찾으시면 돼요. 근데 모든 실수 A, 한근이 A라고 했잖아. 한근이 A. 근데 한근이 A라고 했네. 미리 넣어놨어야 되는구나 그냥. 그럼 나의 실수네요. A를 미리 넣고 그랬네요. A가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A를 넣어놓고서 푸는 게 빠르겠네요. 자, 한근을 줬어요. 미안해요. A를 넣는다는 풀게요. X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되죠? 한근이 A니까 X자리에 A를 넣으면 돼요. 한근이 A라고 했으니까 넣은 다음에 이제 풉시다. A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값 4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의 A 빼기 2A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1이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 안에 게 풀말이다라고 풀면 되겠네요. 더 쉽네요. 이게 더 쉽겠죠? 넣어놓고 푸는 게 훨씬 간단하네요. 그래서 4A 제곱 3A 제곱 빼는 거니까 A 제곱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A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1인 경우가 두 번째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인 경우 푸시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자, 요게 이제 455번이고 답은 여러분이 찾으세요. 다 풀어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절대값이 포함된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처음 배우는 거니까. 456번은 여러분들 뭘 묻고 싶냐? 제곱에 뭐를 묻고 싶은 거야? 제곱의 루트는 뭐랑 같다? 절대값 A랑 같습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 A랑 같다는 건 통하니까 456번은 그럼 뭐가 되냐? 첫 번째 게 x-1의 절대값 플러스 6은 x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3이다. 이게 456번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상문제냐? 절대값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러니까 나눠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상문제입니다. 세 개 구간으로 나눠지는 거죠.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상문제인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귀찮지만 나눠. 그거예요. 나눠보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1이랑 0이죠. 0하고 1을 근본으로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눠지는 거죠.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나누는 겁니다. 아몰랑 나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슬픈 이야기인가요? 괜찮나요? 줄린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0보다 작은 0. 둘 다 뭐가 된다? 음수기 때문에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없어지고. 그럼 x제곱은 몇이 나오냐? 넘어가니까 몇이 나오죠? 7에서 3 빼니까 4인가요? 맞죠? 네. 그 x는 뿔마인데 그 중에서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그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0부터 1 사이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0부터 1 사이에 있으면 얘는 음수지만 얘는 양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로 다 넘겨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4인가? 맞나요? 맞죠? 근해공식을 써야 될 것 같은 강력한 그런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죠? 너무 슬퍼요. 답안지를 보니까 가능성이 있네요. 안 쓰고 싶었지만 x는 마이너스 짝수 근해공식 쓰면 마이너스 뿔마 루트 1의 제곱 플러스니까 5가 되겠죠.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5 중에서 0부터 1 사이에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을까? 봤더니 얘가 2가 2보다 크지 않냐? 루트 5면? 그치? 네. 그러면 2 넘어가면 1보다 크겠네? 그럼 여기 나오지는 않겠네? 둘 다 없어요. 거죠. 여기 만족하는 게 없어요. 우와. 세 번째로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것만 풀고 쉬어봅시다. 힘드니까. 죽어가고 있으니까 다들. x-1 플러스 6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되면서 다 나왔죠? 꺼져. 이렇게 되겠고요. x제곱은 넘어가면 2가 되겠어. x는 뿔마 루트 2가 되겠죠. 1보다 큰 거니까 루트 2만 되겠죠. 네. 그는 루트 2랑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와.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찾다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면 이제 2차 방정식 활용이 분바로 나오네요. 2차 방정식 활용이 금방 나오네. 성윤이가 죽어있을 때 몇 개 풀어봅시다. 활용, 뭐 1번은 460번은 좀 쉬우니까 462번하고 상문제를 한번 두 개를 풀어줘 봅시다. 뭐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 자, 정사각형이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단 말이야. 정사각형이 있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정삼각형을 하나 만든 거지. 그 P점 하나 만들고 여기 Q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정삼각형이 나와. 그래서 PB, Q 정삼각형이 나오고 이때 AP 길이
여기를 이제 x라고 두는 거지. AP 길이를 놨을 때. 그래 봅시다. 다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안에가 정삼각형이니까 이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거고 여기도 다 같겠지. 그럼 여기 90도가 되겠고 여기 90도가 되겠고 요 변의 길이도 같겠죠? 요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 요 두 개가 합동이에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RHS 합동입니다. RHS 합동. 그래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RHS 합동이 됩니다. 여기가 X면 여기도 뭐가 된다? X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때 AP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잘 보세요. 결론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는 걸 활용을 할 거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건데 요 길이가 2-x고 요 길이가 또 2-x일 겁니다. 여기 x니까 합동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여기는 2죠? 결론은 BP랑 그러니까 PB랑 PQ 길이가 이제 같을 건데 PB랑 PQ 길이가 같을 건데 요거를 제곱해서 같겠죠? 당연하겠지만 같은 거니까 그럼 PB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 통해서 여기가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가 또 제곱하면은 이게 또 직각삼각형이니까 또 이 변의 길이가 2-x 제곱을 두 번 더한 거랑 같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나오는 거죠. 되게 같으니까 정삼각형이니까.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방법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보면 x제곱 플러스 4가 나오겠고 여기는 x제곱 x제곱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8x 플러스 4 플러스 4니까 플러스 8이 됩니다.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8x 넘어가면 플러스 4는 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AP 길이는 근의 공식을 쓰면은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 마이너스 4니까 4 뿔마 루트 16 빼기 4가 되겠습니다. 짝수 근의 공식을 쓰면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뿔마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H니까 이렇게 나오겠고 4 뿔마 루트 12니까 12는 2 루트 3이 되겠죠. 얘는 x는 당연히 이게 2니까 2보다 작아야 되죠. 4 2 루트 3이 됩니다. x는 4 2 루트 3이 됩니다. 그냥 2보다 작아야 돼, x가. 자, 요게 462번이 되겠고요. 넘어가 보세요. 활용 문제 두 개만 풀어줄게요. 463번은 오각형 문제입니다. 정오각형 문제인데 BP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정오각형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고요. 대충 그림 그려볼게요. 그래서 A, B, C, D, E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면 P가 나오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인 자, 여기 다 4인 정오각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을 이제 그어 보면 BP의 길이니까 여기의 길이 구하는 거네. 어떻게 구하니?
정확하게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정확한 그림을 잘 그려야 돼. 띠리리리리리리리. 자, 이렇게 놓고서 이제 그래프를 조금 봅시다. 자, 일단은 정확형이니까 한각이 몇 도냐? 108도가 되겠고, 108도에 가는 거니까 이게 36도씩 나오거든? 이게 108도거든? 36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고, 여기 이제 X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자면, 이게 다 이제 4입니다. 4. 108도. 자, 여기서 이제 몇 개를 이제 그어서 이제 뭐를 조금 만들어 내주는 센스를 발휘해야 되는데, 보조선을 좀 그어봅시다. 몇 개. 여기도 하나 그었고, 요렇게 한번 그어볼까? 보조선이 이쪽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이 보조선은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조금 그어봐야 되나? 마음에 안 드네요. 보조선 뭐 그어야지 예쁘게 나오려나? 실패. 자, 봅시다. 뭔 보조선을 그어야지 예쁘게 나오려나? X가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자, 일단은 봅시다. 일단은 봤을 때 뭐가 예쁘게 나오지가 않네요. 원하는 게 느낌이 딱 안 오네. 444 8도 저거 뭐로 그린 거였지? 기억이 안 나네. 선생님이 또 보조도 몇 개 또 그려봐야 되겠네. 일단 넘어가 봅시다. 이거 넘어가 보고 좀 이따 풀어줄게요. 선생님 보조선 몇 개 그려보고. 오각형 이거 그리는 거 기억이 안 나네. 몇 개 그려야 되는데. 일단 얘 넘어가고 일단 464번으로 가봅시다. 저번 선생님이 좀 이따가 몇 개 보조선 그것도 푼 다음에 제대로 풀어줄게요. 자, 2차 방정식 근해 판별은 판별식을 쓰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자면 x제곱 빼기 2배의 k 플러스 3의 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 얘기죠. 근데 이게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면 b' 제곱이니까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 k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판별식 쓰면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k 제곱 플러스 6k 더하기 9고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없어지고 6k는 넘어가면 10이니까 마10이 되겠고 k는 6분의 마10 결론은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큰 게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1인가요? 답은 마이너스 1이 이제 최소값이 되겠다. k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468번 요거를 이제 보자면 뭐 학문제인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요 문제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뭐 판별식에서 하나 풀어볼까? 뭐 하나 풀어볼래요? 467번 한번 풀어보세요. 467번. 자, 467번을 보면은 실근을 갖도록 한다고 했잖아. 2차 방정식이. 일단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가 있으면 이
이게 2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얘가 0이 되면 안 돼.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야. 그래서 k는 뿔마 1이 아닙니다.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1에 x 더하기 1은 0이고, 이게 실근을 갖는 거는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커나? 같다.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은 거야. 근데 이게 2차 방정식을 했으니까 일단 k는 뿔만 1이 되면 안 됩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 쓰는데 짝수 판별식을 쓰면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k 제곱 마이너스 c 0보다 커나 같다가 됩니다. 그럼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커나 같으니까 없어져서 2k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뭐가 더 같다고? k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다. 그치,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은데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은데 두 개가 빠지는 거야. 뭐가 빠지는 거지? 마이너스 1도 빠지고 1도 빠지는 겁니다. 두 영역으로 나눠줘요. 왜냐면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은데 뿔마 1 빠져. 마이너스부터 1까지 또는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줍니다. 2차 방정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면 안 돼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참고하시고요. 좀 조심해야 돼. 최고 차항계수가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저거 최고 차항. 자, 468번도 풀어봅시다. 468번. 이제 살아나고 있나요?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k의 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는 0이다. 실수 k 관계없이, 실수 k 관계없다. k의 항등식. 뭐를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섞여 있는 거죠. 중근을 갖는 것과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이에요. 그래서 a 플러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는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항등식 섞어서. 그럼 이제 전개해보면 a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4b는 0이 되겠고요. k에 대한 내림차순, 이렇게 없어지겠죠? a제곱은 안 없어지죠? 미안해요. 그래서 k에 대한 내림차순이라면 4a 플러스 8의 k.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4b가 남습니다. 그래서 상등식 개념 쓰는 거죠. k에 대한 내림차 정리해준 거야. 상등식 개념 쓰려고.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됩니다. 상등식 개념 때문에 k 항등식. 그래서 a는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플러스 4b는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뭐가 나오냐? 마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졸려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자, 그 다음에가 개수의 조건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번에는 이제 판별식의 부호를 통해서 찾는 문제예요. 469번 문제가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거든. 이게 잘 나오진 않는데 봐봐. B는 일단은 A 빼기 C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뭐냐? AX 제곱 빼기 BX 빼기 C가 0일 때 이거의 근을 판별하라. 근을 판별하라는 거는 이게 뭔 소리냐? 판별식의 부호를 뭔지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를 판별하라.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c 이거의 부호를 구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b제곱 플러스 4ac의 부호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지수를 줄여야 되는데 미지수를 어떻게 줄이냐면 b 대신에 a-c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a-c의 제곱 플러스 4ac가 되는 거죠. 이렇게 미지수 날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에다가 플러스 4ac니까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제곱이 돼서 이게 뭐가 나온다? a 플러스 c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게 완전 제곱식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완전 제곱식이가 0보다 커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제곱 나와요. 미지를 줄여버리면. 그래서 얘는 뭐냐?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으니까 얘는 뭐다? 실근을 갖는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근을 판별하라고 나오면 뭐의 부호를 찾는 거냐? 판별식의 부호를 찾는데 이게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판별할 수가 있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를 판별하라 나오면 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나 풀어볼까? 우리 47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471번 시간을 좀 줄 테니까 471번을 풀어봐라. 여기 죽어있는 성인이 남겨보고 나왔어? 자, 나왔습니까? 답이 뭡니까? 471번 나왔으니까 안 나왔어? 실패? 미션 실패.
미션 실패? 안 나와? 자, 475번 같이 풀어봅시다. 471번에 보면 중근을 가진다고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제곱 더하기 1은 0인데 중근을 가진다니까 판별식이 0인 거야. 짝수 판별식을 씁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식입니다. 중근을 가질 때 뭐를 판별해라? x제곱 플러스 4ax 더하기 2b 플러스 1의 근을 판별하라. 이제 판별식 그거 찾아라는 얘기야. 짝수 판별식 쓰면은 2a의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이거 그거 찾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4a 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 날릴 수 있죠. a제곱은 뭐랑 같냐? 넘어가면 b제곱 플러스 1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 a제곱 대신에 b제곱 플러스 1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4b제곱에서 다음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4 빼기 1이니까 플러스 3이 됩니다. 얘의 부호를 찾으라는 거예요, 결론. 따라란,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들은 완전제곱식 만드는 게 가장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뭘 만드는 게 탑재가 되어 있다고? 완전제곱식. 그래서 이거 완전제곱식 묶으려고 그러면 그 뭐냐? 어차피 뭐지? 완전제곱식 만들려고 그러면 최고차항 1로 만들어야 되니까 4로 묶어요. 그럼 4로 묶으면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b제곱 나오겠고, 그래서 뭐 나오겠냐? 마이너스 2분의 b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까지 묶은 다음에 이제 플러스 3이 있는 거야. 얘를 완전제곱식 만들면 여기 뭐 더해주면 되겠냐? 이게 2분의 1p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2로 나눈 거에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지. 얼마 더해주면 돼? 2분의 1 하면 4분의 1이잖아. 제곱하면 16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4분의 1의 제곱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16분의 1이 들어갈 거야. 그럼 얼마가 더 더해졌냐? 16분의 4가 더해졌으니까 16분의 4를 빼줍니다. 4분의 1이죠? 근데 얘가 뭐가 나오냐? 4배의 b 빼기 4분의 1의 제곱이 나오고 플러스 3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1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봐봐. 이게 0보다 크나 같잖아 항상. 거기다가 4분의 11을 더했어. 그럼 무조건 부호가 어떻게 되겠냐? 커지겠죠, 0보다. 맞아, 안 맞아? 왜냐면 이게 0보다 크나 같은데 4분의 11을 더했잖아. 최소가 0인데 4분의 11을 더 더했어. 그럼 얘 값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무조건 양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완전제곱식 만드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얘는 항상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집니다. 답이. 부호가 판별식의 부호가 항상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진다. 자, 7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보면 복소수 관련된 게 나오는데 엄청 어렵진 않거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모양까지 하고 끝냅시다. 474번으로 가면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다. 이것도 뭐 되게 쉬운 문제예요. 중근 가지면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지? 다 판별식 문제만 나왔죠? 아, 맞아, 안 맞아? 얘도 뭐 사실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니까 판별식이 0이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얘 빼주면 되지. ac니까 3 ab bc ca를 빼면 됩니다. 그럼 얘를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2ab 2bc 2c에 나오는데 3을 뺐잖아. 그럼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2abc 나오는데 2에 3 뺐으니까 마이너스만 되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게 몇이 되는 거야 이게? 0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이거 우리 곱셈공식 변에서 많이 봤어 안 봤어? 이게 0이 됐다는 건 뭐가 되는 거지 결론은? A, B, C가 서로 같다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묶어버리면 맨날 나오는 거잖아. 지겹게 나오죠? 예.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니까 A, B, C가 다 어떻게 됐다? 서로 같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중근을 가지면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태변의 길이 같으니까? 뭔 삼각형 되겠죠? 태변의 길이 같은? 정삼각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이제 판별식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들까지 나와서 좀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뭐 완전 제곱식 되는 문제도 판별식 0이거든요. 중근이어서. 여기까지가 아마 다 대부분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판별식 0이 되는 부분. 자, 이건 9번까지 합시다. 완전 제곱식 되는 것도 판별식이 몇이다? 판별식 몇이다? 0이죠? 여기 유형까지가 판별식이 0인 문제들이에요. 자, 유형 9번까지도 한번 해봅시다. 477번도 마찬가지로 이 식이,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결론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는 판별식이 몇이다? 0이다 그 얘기죠? 판별식 0이니까 또 판별식 써가지고 k-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4는 0이다 써지겠고요. 3k 빼기 3은 0이니까 k는 몇이다? 1이다. 뭐 이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도 다 뭐 쓰면 되는 거야? 판별식이 0이다 쓰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아까 이제 못 풀었던 정오각형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게 정오각형이 그림을 내가 여러 개 그려봐야 돼가지고 조금 시간을 들으려고 했는데 정오각형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다시 넘어가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필강 마칩시다. 463번에서 정오각형이 이렇게 그려다 봅시다. 엄청나게 크게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이제 4가 나오겠고요. 한 변의 길이가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P다 준 거죠. 맞아. 그러면 정오각형은 그 삼각형 3개니까 540도가 되어 있고 한 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 108도가 됩니다. 이게 108도예요. 근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게 몇 도가 나온다? 여기가 36도, 여기 36도가 나와. 이게 됐어? 나 여기다 보존을 또 보여. 그 마찬가지로 여기도 108도니까 여기가 몇 도가 나온 거야? 여기가 36도. 여기도 몇 도가 나온다? 36도가 나와. 여기 몇 도 나오고 있어? 여기 몇 도 나오겠어? 36도니까 72도? 72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그어요. 여기서 하나 더 봅시다. 요렇게 되는 거 하나 더 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72도인데 다시 여기가 몇 도냐? 여기가 몇 도냐? 다시 여기가 36도, 36도예요. 이게 108도니까. 그럼 여기 나머지 몇 도가 되겠어요? 여기가 36도가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몇 도가 되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가 몇 도가 되냐? 여기 아까 72도였지. 그럼 여기도 몇 도가 되는 거야? 여기도 몇 도가 되는 거야? 여기도 72도가 됩니다. 그래서 AP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 Q라고 할게요. 여기 뭐라고? Q. 그럼 여기 닮음이 있는데 뭐가 닮음이냐? 자, 잘 봐. 이제 쭉쭉 갈게요. 자, 여기 길이 4겠죠? 맞아. 근데 여기 이등변 삼각형 보이냐? 보여? 여기도 몇이겠어요? 여기도 4겠죠? 당연하겠지만 그죠? 여기 또 이등변 삼각형 보이냐? 여기 이렇게 여기 36도 여기 36도니까 보여? 여기 이등변 삼각형?
ACQ가 이등변 삼각형이죠. 36도 36도니까. 그럼 여기도 몇이 되는 거야? 여기도? 4가 되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야.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x야. 여기가 보면 알겠지만 4, 36도, 36도 여기 몇 도야? 36, 36, 여기가 몇 도야? 108도야. 여기도 36, 36, 여기 4니까 여기랑 여기랑 합동이야. 똑같은데 그럼 여기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길이가 x가 되는 거야. 여기가 36도, 36도, 108도야. 여기도 36도, 36도, 108이고 여기 한 면이 4야. 그래서 무슨 합동이 되지다? ASA 합동이야. 그래서 여기도 x야. 여기까지 이제 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몇 개가 왔냐면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야. 맞아, 맞아. 맞죠? 그래서 여기가 4였으면 여기가 4였고 또 여기가 4였던 거야. 그리고 여기가 x면 지금 이게 x,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지. 36도, 36도니까. 맞아, 맞아. 여기 x, x4야.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은 합동이니까 x, x4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됐어? 그럼 합동이, 여기서 이제 닮음이 보이는데 뭐가 닮음이냐? 요 CDQ 36, 72, 72도랑 여기 ACD 36, 72, 72 이게 닮음이야. 그러니까 ACD하고 누가 닮음이냐? 요거 CDQ가 닮음이야. AA 닮음이야. 왜냐면 36, 72, 72 여기도 36, 72, 72가 되죠. 이해됐어? 그럼 요쪽 길이가 뭐가 나오냐? 요쪽 한 변의 길이야. 긴 변의 길이 뭐냐? 다 플러스 x야. 맞아, 맞아. 요 길이가 뭐가 된다고? 4 플러스 x. 이게 큰 거.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4죠? 그래서 4 플러스 x 대 4는 비례식으로 봤을 때 여기서 뭐가 되겠냐? 요 긴 변이 여기가 되지. 4 대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지. 닮음이니까. 이게 AA 닮음이죠. AA 닮음. 그래서 내항과 외항은 같다 그래서 바깥에 거 곱하면 x제곱 플러스 4x는 16이어서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와. 근의 공식을 써서 뭐를 구할 수 있다? 근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x는 요거 짝수근의 공식 쓰면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2의 제곱 4에서 빼기 16에 마이너스 16이 플러스 16이 되면서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가 나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면 음수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마마면 음수니까 길이의 음수는 없잖아. 아니야? 있어? 그냥 플러스로 가야 되겠지. 플러스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면 x는 뭐가 나온다? 결론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5가 나옵니다. 몇 번이 답입니까? 2번에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여기 그림이 좀 복잡해요. 이거 내가 아까 전에 다 찾아서 그리려고 조금 시간 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